이른 아침 구청 민원실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고 회색빛 형광등 아래로 구부정한 허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뒤를 따라오는 건 낡은 회색 바람막이, 세월에 다른 고무신, 그리고 손에 꼭 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손끝은 얇고 손등에는 오래된 햇빛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춘자, 올해 74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서 글은 배우지 못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았어요. 그분은 남편 돌아가시고도 혼자 밭일 다 하신 분이야. 예전에 구청 뒤쪽 논도 다 그 집 거였다더라. 하지만 그 말들은 오래된 기억처럼 희미해졌고 지금의 이춘자는 단지 서류 하나도 못 대는 노인으로 보였죠. 민원실 안에는 젊은 공무원들의 키보드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민원인들의 한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춘자는 조심스럽게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습니다. 번호표에는 110이라고 적혀 있었고 불려지는 번호는 107이었어요. 그 짧은 기다림 속에서도 손에 땀이 차오르고 서류를 제대로 들고 왔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토지대장 열람 신청서. 손자가 써준 글씨였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죠. 112번. 호추름이 울리자 이춘자는 허리를 펴며 일어섰습니다. 창구 너머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공무원 정민수가 앉아 있었죠. 그는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은 채로 시선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이거 좀 떼주시오. 땅 서류라 하는디. 신청서 쓰셨어요? 그게 이거 손자가 써줬어요. 그녀는 구겨진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무심하게 받아들여 눈으로 훑더니 툭 던지듯 말했어요. 이건 옛날 양식이에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해야 돼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도 못하네. 할머니 구청에 매일 와도 모르시네. 이춘자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걸 몰라서 오셨어요? 글도 못 읽으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순간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마저 멈춘 듯 조용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쏟아질 것 같았죠.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올게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짓눌린 자존심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죠. 그의 표정엔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느린 사람 한 명 더 치운 기분이었죠. 밖으로 나가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춘자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잉크는 번지고 손자 글씨는 이미 얼룩져 있었어요. 글도 못 읽는다니 그게 죄인가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손끝으로 종이를 펴다가 살짝 찢어졌습니다. 그 종이 조각은 바람에 날려 구청 건물 담장 너머로 넘어갔죠. 그녀의 눈길도 따라갔습니다. 회색 벽 위로 보이는 구청이라는 파란 간판. 그 글씨를 읽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읽을 수 있었어요. 저긴 내 남편이 흙 다지고 지은 땅인데.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타려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본 그 눈빛엔 잠시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구청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웃으며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점심 뭐 먹을까? 아까 그 할머니 진짜 웃기지 않아? 그 웃음소리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청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회색 벽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요, 글은 몰라도 땅은 내가 알죠. 내 남편이 흙 한 줌까지 다 아는 땅이었으니까요. 버스가 덜컹이며 출발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구겨진 서류 한 장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조용한 침묵이 모든 걸 바꿔놓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이춘자는 마을버스에서 내려 비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골목마다 휘돌며 불어왔고 허름한 담벼락 위에는 낙엽이 남아 흔들렸습니다. 작은 비닐하우스 옆에 자리한 집.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었죠. 지붕 위에는 녹슨 함석이 덜컹거렸고 창문 틈새로 새는 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신발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길었고 서류 한 장을 떼지 못한 자신이 서러웠죠. 방 안에는 낡은 시계가 느리게 째깍거렸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농사 짓는 모습, 아이들 돌보던 시간, 그리고 그 옆에서 늘 웃던 남편의 얼굴.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 나 오늘 또 창피했어요. 글도 못 읽는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네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방 한쪽 구석에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이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뚜껑엔 희미하게 춘자에게라는 글씨가 연필로 쓰여 있었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 낡은 통장, 군데군데 누렇게 바랜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서류 한 장에 멈췄습니다. 구청 신축부지 임대계약서. 그리고 그 옆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춘자야, 이 땅은 결국 내 이름으로 남겨두었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되면 좋겠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녀가 오늘 서류를 떼러 갔던 바로 그 구청. 그곳이 바로 이 땅 위에 세워졌던 겁니다. 남편은 오래전 구청이 새로 들어설 때 부지를 임대해 주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게 해두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꼭 쥔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문서 위를 비쳤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눈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 미소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그래요, 영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이 되면 좋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누가 사람을 짓밟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고 뚜껑을 닫는 손끝이 단호했죠. 밤이 깊어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들었죠. 글씨를 잘 쓰지 못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귀중. 제 남편 이름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청이 그 위에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그 글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를 덮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글은 몰라도 억울한 건 알아야죠. 그리고 내 땅은 내가 알아야죠. 그녀는 그 말을 속으로 대내며 촛불을 끄듯 등을 돌렸습니다. 밖은 고요했고 달빛이 들판 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스치며 흔들렸고 구청 건물이 있는 방향으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멀리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이 그 길을 비추는 듯 했죠. 그녀는 그 불빛을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내 차례네요. 그리고 다음 날 마을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누렇게 빛바랜 봉투 하나가 그렇게 구청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어요. 며칠 후 구청 민원실에 하얀 우편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발송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신인은 구청장 귀하. 그저 그런 민원 서류 중 하나처럼 보였지만 접수 담당 직원은 그 봉투를 들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껍지도 무겁지도 않은데 어딘가 낯설었죠. 그는 무심코 봉투를 상사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그것이 잠시 후 구청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구청의 회의실에서는 지역개발 보고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장은 피곤한 얼굴로 프리젠테이션을 넘기며 말했죠. 다음 분기엔 구청 증축 예산이 통과될 겁니다. 부지 사용 연장은 자동으로 갱신되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에 직원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지난번 사건 이후 어쩐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고 가끔은 퇴근길에 구청 입구에서 망설이던 모습이 스쳤죠. 그냥 있자. 하루 일이지 뭐.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과장님, 이거 확인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문서를 들고 뛰어온 서무 담당이 헐떡이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법률사무소에서 온 공식 공문인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과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마지막 줄에 도달했을 때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의 소유자가 아직 이춘자 씨라고?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춘자? 누군가 중얼거렸고 정민수의 손이 탁자 아래서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했어요. 이춘자라면 혹시 며칠 전 민원실에 오셨던? 그의 머릿속엔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 구겨진 종이, 그리고 자신이 던졌던 말. 글도 못 읽으세요? 그 말이 마치 지금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는 것 같았죠. 지금이라도 확인해봐. 등기부등본 원본이 있나? 과장의 목소리가 급히 높아졌습니다. 서류 담당은 허둥지둥 컴퓨터를 켜고 부동산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잠시 후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난 문구. 소유자 이춘자. 그 밑엔 오래된 날짜의 계약 기록이 덧붙여져 있었죠. 임대기간 만료일 2016년 12월 31일. 그 이후 연장 이력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불법으로 점유 중인 겁니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땅은 이미 시 소유로 넘겼다고. 서류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누락된 걸 수도. 그럼 어서 시청이랑 확인해봐요. 여러 목소리가 겹치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창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깥을 보니 자신이 매일 보던 그 풍경 이춘자가 서류를 들고 나가던 민원실 앞 계단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그날 오후 구청장은 비서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지 소유권이 개인 명의로 남아 있습니다. 조만간 법적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춘자 씨라 했나 누구지? 일반 민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그냥 사인 하나 빠진 거겠지. 하지만 구청장의 말투는 불안에 찬 듯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정민수는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 뜬 화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유자 이춘자. 그 글자를 바라보는 동안 머릿속엔 그날의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글도 못 읽으세요? 이젠 자신이 그 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죄스러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복도 끝에 켜진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건물 안에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민원실을 내려다봤습니다. 낮 동안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던 공간이 지금은 고요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갔던 그 자리, 번호표를 들고 앉아있던 그 의자, 그리고 그 손의 떨림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했죠. 정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마 진짜로 그 땅이 그분 거였던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혼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엔 어둠이 내리고 구청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춘자가 보낸 편지 한 통은 이미 그 불빛 속으로 파고들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건물 전체를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얇게 깔린 구청 앞마당. 출근 시간에 분주한 발소리가 겹쳐 들리고 민원실 입구에는 차가운 겨울 공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단정히 한복을 입은 한 노인이 내렸습니다.
회색빛 머리 곱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녀는 바로 이춘자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더 이상 글도 못 읽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변호사로부터 확인받은 문서를 손에 쥐고 단단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함께 내린 변호사 한지은 조용히 그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할머니의 권리가 서류로 증명됩니다. 그 말에 이춘자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묘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처에서 결심으로 바뀌기까지 참 오래 걸렸죠. 민원실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며칠 전 서류도 못 내던 할머니가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었죠. 단정한 한복의 구두, 그리고 고요하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표정. 그녀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토지 소유자 이춘자입니다. 담당자 좀 뵙고 싶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구 안쪽에서 얼굴이 굳어버린 정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를 정면으로 마주했죠. 며칠 전 자신을 향해 글도 못 읽으세요? 라던 그 남자. 민수는 입을 열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 아직 기억해요. 근데요, 오늘은 제가 말 좀 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죠. 이 문서 보이시죠? 현재 구청 부지 소유자는 제 의뢰인 이춘자님입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서류를 받아들고 과장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과장과 부서장 그리고 구청장이 함께 회의실로 들어왔죠. 그녀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묘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 이춘자 어르신이시죠. 뭐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제 남편이 남긴 땅이에요. 여기 계약 만료일도 적혀 있죠. 근데 그 이후로 누가 제 허락 없이 썼죠? 그녀의 손끝이 종이 위를 짚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엔 분노보다 더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야 뭐 행정상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일은 흔하죠. 곧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바로 확인할게요. 제 남편이 이 땅을 빌려줬던 이유 기억해요? 사람들 도움이 되는 곳이 되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을 깔아뭉개는 곳이 돼 있잖아요.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그는 손을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엔 비난보다 더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죠. 죄송하면 됐어요. 근데요, 이제부턴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사람이 그를 몰라도 땅은 알고 마음은 읽을 줄 알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구청 사람들은 모두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땅 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뜻을 잊지 말아요.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한편 밖으로 나온 이춘자는 잠시 구청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하늘은 흐렸지만 어딘가 새빛이 스며드는 듯 했어요. 그녀는 변호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게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문제죠.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마음을 돌려놔야 세상도 바뀌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구청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사건을 민원인의 반격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당연한 권리의 회복이라 말했지만 이춘자에게 그것은 단지 한 가지 의미였어요. 무시당한 존엄의 복원. 그날 이후 구청은 눈에 띄게 어수선해졌습니다. 복도마다 낮은 속삭임이 오갔고 누군가는 복사기를 멈춘 채 서류를 훑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래. 땅이 아직 개인 명의로 돼 있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게. 구청 부지가 불법 점유라니 말이 되냐고. 민원실 복도는 여느 때처럼 밝았지만 공기 속엔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정민수는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인지 눈 밑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책상 위에는 어제 자신이 직접 확인한 등기부등본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첫 줄 소유자 이춘자.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과장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엔 팀장, 담당자 그리고 정민수가 모였습니다. 과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 언론에 새어나가기 전에 조용히 정리해야 돼. 시청 감사라도 뜨면 우리 전원 잘려. 누군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춘자 씨한테 어떻게 합니까? 협상이라도? 일단 시간 끌어. 감정적인 분 같으니까 말 잘해서 돌려놔. 그 말에 정민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무심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건 자신이 며칠 전 그 할머니를 무시하던 그 자리. 감정적인 분이라니 그분은 차분했잖아요. 단 한 번도 소리 안 질렀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저릿했습니다. 그날 퇴근 무렵 민수는 홀로 민원실에 남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텅 빈 공간. 그는 서류를 한 장씩 꺼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던졌던 말 그냥 습관처럼 나왔는데 그 말의 잔향이 아직도 귀 안에 울리는 듯 했어요. 책상 위엔 종이컵 속 식은 커피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이 남았습니다. 그때 민원실 문이 열리며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내일 아침 회의 전에 이춘자 씨께 연락 좀 해. 우리가 공식 사과문 낸다고 전해. 사과문이요? 응. 형식적인 거야. 그냥 겉으로만 해두자고. 시끄러워지면 곤란하잖아.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면 더 화나지 않겠습니까?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수 씨,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진심보다 문서가 중요해. 그분은 그냥 시골 어르신이잖아. 그 한마디에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시골 어르신? 아니요, 그분은 내가 배워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싶어요. 과장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한 감정 섞지 마. 행정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구청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도로는 조용했고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토지 소유권 증명서 이춘자. 그 종이 한 장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깨우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그날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무식한 사람은 그를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르는 거였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바람이 그 눈물을 스치듯 말려갔습니다. 그때 멀리 언덕 위에서 마을 쪽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엔 이춘자의 집이 있었죠.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이춘자님 내일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는 작은 마음의 신호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한때 절대 흔들릴 것 같지 않던 권력의 균열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이춘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닭 울음소리만 들렸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숨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정갈이 다려진 한복과 서류 봉투 한 개가 놓여 있었죠. 봉투 위엔 그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결정 통보서. 그녀는 손을 떨지 않으려 애쓰며 봉투를 품에 넣었습니다. 오늘 그동안 흔들리던 마음의 마지막 문을 닫으려는 날이었죠.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미움도 놓을 때가 됐어요. 복수보다 더 큰 게 있잖아요. 그 말이 방 안에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구청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날 밤 지역신문 기자가 구청 부지 소유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탓이었죠. 직원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구청장은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춘자가 변호사 한지은과 함께 천천히 들어섰죠.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춘자 어르신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구청장은 급히 서류를 들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모든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땅도 돌려드릴 수 있고 합의금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단했죠. 오늘은 합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결정을 통보하러 왔어요.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구청장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결정이라니 무슨 말씀을? 그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땅 구청엔 안 넘깁니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지는 마을 복지관으로 기부할 겁니다. 돈도 명예도 바라지 않아요. 단지 누군가 나처럼 무시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정민수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복수 대신 선택한 건 나눔이었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훔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복지관이라니 그건 시 예산이 필요한 문제고 행정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냥 이 땅을 시에 기부하시는 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시에 주면 또 같은 일이 생기겠죠. 이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하니까요. 변호사는 서류를 열어 구청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한 절차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복지재단을 설립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청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결단은 그 어떤 협박이나 돈보다도 무거운 울림을 남겼죠. 그때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쥔 서류를 꽉 쥐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춘자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날 제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몰라서 상처 주기도 해요. 근데요,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녀의 말에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춘자 구청 부지 복지관으로 기부 그렇게 써내려갈 기사 제목이 이미 세상을 돌고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농사짓던 논 위로 불어오던 그 바람이 오늘은 이 건물 벽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감,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당신이 말한 사람들 도움되는 곳, 이제야 제대로 지어지네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회의실 안의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발밑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림자는 한때 무시당했던 여인의 것이었지만 이제 그 발자국은 한 도시의 존엄을 다시 세운 사람이 남긴 것이었죠.
며칠 뒤 구청 앞에는 낯선 차량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시 감사실 감사위원회라는 표식이 붙은 검은 세단들이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건물 입구엔 취재진이 3-3-5 서 있었습니다. 한때 지역의 중심이라 불리던 구청은 이제 침묵 속에서 서류를 뒤집고 있었어요. 누군가 복도 끝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올 게 왔네. 감사관들이 사무실을 돌며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지 사용 내역, 예상 결제 서류, 그리고 임대 갱신 기록까지. 그들은 붉은 줄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키며 물었죠. 여기 소유자명의 변경은 누가 결제했습니까? 과장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전임 팀장 시절에 아마 자동갱신으로. 자동갱신이라니. 개인 재산인데요. 그 말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비우려다 붙잡혔고 누군가는 서류 더미를 붙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장 너머로 들리는 프린터 소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그동안 아무도 보지 않던 잉크 자국 속에 오만과 무책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정민수는 그 혼란 속에서도 묵묵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표를 썼습니다. 흰 봉투 위엔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직서 정민수.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그는 자리를 정리하며 낡은 컵 하나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커피를 마시던 그 컵, 그 안에는 이제 아무 냄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지. 서류만 봤으니까.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춘자. 당신의 용기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손등을 적셨지만 그 눈물은 부끄러움보다 따뜻했어요. 그는 곧장 구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 복지관 건설 부지가 보였습니다. 포크레인이 흙을 고르고 있었고 작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결국 그 자리에 진짜 도움이 되는 곳이 서네요. 그의 입가에는 씁쓸하면서도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직서를 들고 과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과장은 그를 불렀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이게 뭐야? 지금 도망가면 다 나만 남잖아. 과장님,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남 탓하면서 살았죠. 근데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복도에 햇살이 흘렀고 그 빛이 유리문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구청의 벽면엔 감사위원회의 봉인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인주 자국이 마치 오래된 죄를 봉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신문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불법 점유 드러난 구청, 주민복지관으로 환원. 그 아래에는 한 줄의 짧은 코멘트가 달려 있었어요. 진짜 권력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 정민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그 신문을 읽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언덕 위에서 한복 차림의 여인이 복지관 부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머리를 넘기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건 세상을 바꾸는 복수의 방식이었고 품격으로 끝맺는 정의의 얼굴이었죠. 봄이 왔습니다. 찬 바람이 가시고 복지관 앞들에는 매화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이춘자 복지관 개관식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이춘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밑에 햇살이 고요히 내려앉았고 그 빛이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덮이는 이불처럼 따뜻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아이들, 구청 직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누구보다 먼저 자리한 사람은 정민수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서 있었죠.
한때 오만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사람의 용기와 존엄이 세상을 바꾼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고 그 소리가 건물 벽을 타고 하늘로 퍼졌습니다. 이춘자는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원고 한 장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글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했죠. 하지만 사람은 글보다 마음으로 세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땅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존중이 사라지면 그 어떤 건물도 제대로 설 수 없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평생 눌러왔던 아픔과 자존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듣던 사람들의 눈가가 젖었고 심지어 구청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수는 손끝을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녀는 말을 마치고 천천히 현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흰 천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그녀는 두 손으로 천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아래에는 반짝이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춘자 복지관 존중은 나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아이들이 꽃잎을 뿌렸습니다. 그녀는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춘자야, 네가 결국 해냈구나. 사람들 도와주는 곳 우리 땅 위에 세워졌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리고 멀리 논밭 위에 바람이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사람들은 복지관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밝은 창문, 나무향이 나는 서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교실. 그녀는 복지관 복도 끝에 놓인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웃음, 흙 묻은 손,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 그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이 땅은 결국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이 됐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머리 위로 떨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정민수가 복지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할머니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 봐줘요. 그 말에 정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복지관 유리창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그녀의 걸음 뒤를 따라 길게 늘어졌고 그 길 위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이춘자 복지관이라는 글씨가 빛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반짝였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복수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깨우는 거네요. 그 미소는 조용했고 따뜻했으며 그 순간 세상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 하나를 그녀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살짝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청의 숨은 주인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복수로 자신의 마지막 장을 완성했습니다.